파워포인트 블루스 김용석입니다. 이번 주 방송도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이 방송은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는 강좌와 단발성으로 끝나는 팁앤 테크닉이 격주로 교차되어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팁앤 테크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지금 강좌는 원페이지 리포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팁앤 테크닉 주제는 넘버링입니다. 문서에서 흔히 쓰이는 번호 붙이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평소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주제였죠. 먼저 넘버링의 다양한 모습을 먼저 감상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넘버링은 역시 목차에 붙는 일련의 숫자들이죠. 목차 1, 2, 3, 4. 1은 배경면 목적, 2번은 문제점, 3은 개선 방향, 4번은 향후, 추진 방향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 장 보고서에도 숫자들이 보통 붙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레벨에는 1.1, 1.2 이런 것 같이 상위 넘버들을 상속받아서 자신의 소속을 나타내게 되죠. 우리는 열거를 할 때도 숫자를 붙입니다. 뭐뭐의 세 가지 문제점. 1. 1번 문제는 뭐뭐다. 2번은 또 뭐다. 3번은 또 뭐뭐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열거할 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번호를 붙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체 구성을 아예 숫자로 정의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전 이것도 넘버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 망하는 7가지 이유, 당신이 죽기 전에 봐야 할 10대 명승지 이런 거 같이 말이죠. 복잡한 절차라든가 프로세스, 구조를 몇 가지로 단순화해서 여기에 숫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이죠. 스텝 1, 스텝 2, 페이스 1, 페이스 2, 1단계, 2단계. 번호 앞에 스텝이라는 접두어와 숫자가 결합해서 이 전체가 넘버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숫자만 말씀드렸는데 꼭 숫자만 나오리란 법도 없습니다. 영문자 A, B, C, D, 한글 가나다라 마와사,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자들도 숫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서로 알고 있죠. 또한 넘버링으로 서열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붙이는 것도 넘버링이라고 볼 수 있죠. 따져보면 넘버링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말이죠. 넘버링은 숫자 아니면 문자 아니면 문자와 숫자가 결합해서 수열로 일련의 규칙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넘버링을 얘기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는 문서를 작성할 때 너무 쉽게 거리낌 없이 꺼내들기 때문입니다. 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왜 넘버가 필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죠. 또 하나 보시죠. 자, 이런 보고서가 있다라고 한번 쳐보죠. 목차가 나왔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1, 2, 3 번호가 붙어 있고요. 그 하부에 1.1, 1.2 등등 3.3까지 9개의 세분 목차가 붙어 있죠. 왜 이런 번호를 붙였을까요? 아마 여기에서의 번호는 주소나 위치를 의미하는 거겠죠. 수십 페이지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이라든가 연구 자료, 목차가 10여 개를 넘어간다면 모르겠지만요. 20여 장 미만의 보고서이고 목차가 서너 개라면은 꼭 번호를 붙여야 될까요? 저는 번호를 붙이기 전에, 넘버링을 하기 전에 이 넘버링이 필요한 것일까? 이 질문을 항상 먼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서론 아래의 세분 목차도 이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를 보면은 이 배경 1.1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갔습니다. 1.1.1 추진 경과까지 넘버링을 해놨죠. 1.1.2 정의도 해놨고요. 이 한 페이지만 해도 목차, 세부 목차, 목차는 서론이죠. 세부 목차 1.1 배경이죠. 세부 목차 1.1.1 추진 경과, 페이지 번호도 있죠. 그리고 정의 부분은요. 1, 2, 3으로 또 나열까지 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번호 체계가 있죠. 이렇게 되면 문서가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부 넘버링에 있어서의 너무 촘촘한 번호 1.1.1, 1.1.2, 1.1.3 네,
제가 봤을 땐 이거 나는 죽어도 붙여야 되겠다. 이거 일종의 번호 강박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 부분을 1, 2, 3으로 표시한 건 말이죠. 이 페이지에 다른 번호 체계가 위치를 나타낸 것에 반해서요. 여기에 1, 2, 3, 정의에서 1, 2, 3은 결국 중요도를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중요하니까 번호를 붙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1, 2, 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추진의 5가지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또 1에서 5까지의 번호가 사용됐습니다. 바로 이전 페이지 정의에서 1에서 3까지 번호를 사용했는데 그 번호하고 겹치죠. 네, 번호는 기본적으로 쉽게 지칭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번호를 대면서 그 내용을 지칭하기 위한 거예요. 저 2번 항목이 좀 이상해요. 그 전체를 갖다 말하지 않고 번호로 그냥 대신 지칭을 하는 거죠. 따라서 겹치는 주소는 없어야 됩니다. 넘버링 역시 겹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반복되는 번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면요, 시각적으로 정말 필요합니다. 이 뭐랄까요, 이 몽환적으로 1.1.2, 1.1.3, 1.2.4 너는 자게 된다. 네, 이렇게 좀 필요해지죠. 여기 또 시사점에서 또 1에서 5까지 쓰였죠. 앞서서 본 정의, 배경, 여기까지의 시사점까지 번호가 붙여진 내용이 해당 페이지에서만 쓰이고 다른 페이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네, 이렇게 중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요, 번호가 붙여진 중요한 내용들은 문서 전반을 계속해서 여행하고 다닙니다.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러면 결국 번호들끼리 충돌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지금 나오는 내용하고 별개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3가지만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꿈을 가져랍니다. 제가 봤을 때 꿈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목표가 생겨야 한 곳으로 집중해 효율성을 거둘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애들이 막 신나하죠. 속으로 막 환호합니다. 이제 끝나나 보다. 이 지겨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일찍부터 전문적인 분야로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놀으란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거 두 번째라니? 네, 번호가 중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보여지는 문서와는 무관하게 제가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문서들이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같이 체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전체를 한번 봐주세요. 전체 문서를 넘버링 위주로 한번 조감해 봅시다. 과중한 넘버링은요, 그 자체로 내용의 복잡성을 가중시킵니다. 강박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넘버링 하시는 분들이 많죠. 번호를 붙이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도라든가 그리고 이정표를 나타내는 건데, 번호가 너무 많으니까 주목되는 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복되는 번호는 활용 점정이 되죠. 이해를 도우라고 하는 넘버링이 이해를 돕기는커녕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런 넘버링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기본으로 돌아가서 왜 넘버링을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넘버는 기본적으로 꼬리표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지칭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 용도는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태그를 붙여놓는 겁니다. 자, 위치는 내용 탐색을 위한 색인 주소 역할을 합니다. 주소는 기본적으로 유일해야 되죠. 겹치는 주소라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알아보기 쉬워야 되니까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굳이 넘버링이 필요한 건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넘버링이요, 성경이 있죠. 성경은 정교하게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넘버링 단위가 거의 문장 레벨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 인용되기 때문에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요. 1. 마태복음이라고는 안 하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찾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도인데요. 제가 넘버링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중요도를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모든 내용이 전부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문서 전반에 걸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넘버를 아껴 써야 됩니다. 결정적인 거에만 사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중요 넘버는 지칭하기 쉽도록 유니크해야 됩니다. 유일해야 돼요. 사실 제가 쉽게 말할 걸 상당히 돌아왔는데 제가 사실상 얘기하고 싶은 건 전체 문서에서 넘버링은 많아야 두세 개 정도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스타트업이 망한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이 붙으면요, 사람들은 의뢰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간단하면서도 청중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각 번호들은 그 번호 내에서만 끝나고 다른 번호로 넘어가지 않죠. 서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자, 이런 번호 체계가 있는가 하면 중요도를 나타내는 번호요. 자, 여기 1, 2, 3이라는 번호가 나옵니다. 번호가 붙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죠. 이 1, 2, 3은 1페이지에서만 완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페이지에는 1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질지도 모르죠. 그 다음엔 2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요. 처음 나온 1, 2, 3이 문제점 정도라고 하면, 문제점 1, 2, 3이라고 한다면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 A, B, C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자, 다른 번호체계, 겹치지 않은 번호체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또요. 두 번째 번호체계죠. A는 문제점 2를 해결하고, 그리고 B는 3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돼서, 그리고 1, 2, 3이 A, B, C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총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번호는 문서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지적을 할 수 있을 만큼 유니크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야 되고요. 자, 한번 이를 따라서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호가 붙은 내용은 중요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끝나지 않고 문서 전체를 여행하죠. 그리고 새로운 번호 체계가 붙은 항목과 인과관계를 통해서 결국 맥락이 형성됩니다. 넘버를 최대한 아껴서 결정적일 때 붙여야 되고, 그리고 유일한 번호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죠. 자, 정리해 볼까요? 넘버링은 위치와 중요도를 위해 쓰입니다. 유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결정적인 곳에 적게 사용을 해야 되죠. 마케팅에서 4P 믹스라는 게 있죠. 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역시 넓은 의미의 넘버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4개인 것과 P로 시작한다는 점만 기억해도 성공이죠. 사람들은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4P 전략 알지. 프로덕트 하나 들어가겠지. 프라이스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해서 어쨌든 4P니까요. P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들을 어떻게든 기억을 해낼 겁니다. 사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사실 전략이죠. 그래서 넘버링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넘버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두면 나쁘진 않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넘버링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